배부르게 식사하신 후에 과일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가족끼리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나누어 먹는 모습 익숙하시죠?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과연 과일의 달콤한 맛은 혈당과 당독소, 염증과는 거리가 먼 건강하기만 한 단맛일까요? 정답은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채널에서 당독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쭉 말씀드리고 있고요. 당독소는 굽고 볶고 튀긴 음식에 많다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과일의 과당은 굽고 볶고 튀기지 않아도 원래 당독소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때 1순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밥을 먹고 혈당이 높은 상태라면 잉여 에너지로 바로 저장됨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에너지가 아닌 지방, 당독소, 요산으로 저장되어 버립니다. 포도당에 비해 10배 더 당독소를 많이 만드는 이 과당, 혈당을 급속히 올릴 뿐 아니라 몸속에 남아도는 잉여 에너지가 되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염증과 열증 그리고 메마름증까지 일으킨다면 정말 과일을 후식으로 계속 드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다이어트를 원하시고 만성피로, 대사증후군에서 멀어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과당을 열심히 피해 다니셔야 합니다. 요즘 과일은 몇 브릭스 이상의 당도 보장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이 과일은 정말 달고 맛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팔죠. 자연 그대로가 아닌 자극적인 맛을 극대화해서 먹는 식문화가 보편화되어 버린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 토마토의 담백한 본연의 맛이 아닌 달콤함을 극대화시킨 스테비아 토마토가 유행하는 시대에서 무엇이 내 몸에 이로운지 잘 알지 못하고 유행에 따라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볼모로 내주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만났던 고객 한 분은 오실 때마다 피곤하다는 말을 꺼내셨는데요. 건강검진을 하면 모두 정상으로 나오고 수치상으로 딱히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자꾸 빠르게 지치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크고 작은 염증이 생긴다, 생리통도 심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식단을 물어보니 저녁 한 끼를 과일로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과, 포도, 오렌지 같은 과일을 즐겨 먹고 유기농 매장에서 맛과 향이 좋은 것만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먹어왔다며 뿌듯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과일을 한 달 정도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몸에 좋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렸는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한 달이 아니라 딱 일주일째 되는 날 그분께서 진짜 신기해요. 딱 과일만 안 먹었는데 눈 건조감도 사라지고 피곤하지가 않네요 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당독소를 관리하는 제품과 함께 식이 조절을 계속 하신 후 피검사 결과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간 손상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 내려갔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즘 과일을 몸에 좋은 것으로만 인식하고 건강관리와 체중 조절을 위해 섭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잉여 에너지가 넘쳐나는 현대인들에게 과일은 초콜릿과 다를 바 없는 당덩어리입니다. 늘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 뭐라도 먹어 활동을 해야 했던 시기, 불과 몇십 년 전 사람들에게는 과일이 귀하고 좋은 음식이었는데요. 과일 한 입에 각종 비타민과 당분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칼로리가 풍요롭게 남아도는 잉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일이 몸에 좋다는 옛말만 믿고 따르는 것은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 굶주림과 물 부족, 추위와 감염에 맞서 생존하기 위해 대사 시스템이 진화해 왔습니다. 한 끼를 먹고 한 달을 버텨야 됐고 물을 못 먹어도 살아남아야 했던 시스템에서 과당은 그야말로 몸에 비상신호를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몸이 탈수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몸은 세포 안에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 소변으로 물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몸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 물을 확보해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요. 바로 이 메신저가 과당입니다. 몸 안에서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어 생존을 위해 버티는데 필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몸 안에 과당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지금 물 부족, 에너지 부족이야 라고 하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물 저장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신장에서 소변을 농축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지방과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면 몸 안에 물도 만들어지고 에너지도 저장되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은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세포 바깥은 다시 건조해지고 뇌가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생존 신호를 밖에서 넘치게 넣어준다? 즉, 과일 많이 먹고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서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자주 먹는다? 전혀 에너지원이 부족한 비상 상황이 아닌데 생존 신호가 자꾸 온다면, 즉 과당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면 먹는 족족 다 저장되고 잉여 에너지가 되어서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열받고 탈탈 털린 너덜너덜한 영혼을 위로하고자 시럽을 듬뿍 넣어 달달하고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몸속은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특히 갈증이 나는 상황에서 시원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드신다면 잠깐 입마름은 해소되지만 몸속의 갈증은 오히려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갈증은 심해지고 몸의 물은 바닥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과당은 우리 몸에 물과 영양이 부족할 때 저장 모드로 변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어주면 이 일련의 작용들이 계속 쌓여 탈수는 가속화되고 당독소가 누적되어 피로해질 뿐 아니라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뱃살이 늘어갑니다.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은 자꾸 줄어들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고 갈증과 식욕은 촉진됩니다. 몸에서 발생하는 대사열을 식힐 물이 사라져 열증과 메마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탈수, 혈압 상승, 염증이 반복되면 신장 또한 나만하지 않습니다. 안구건조증 편에서 탕후루와 같은 과당과 당독소 시기로 인한 메마름의 신호를 무시하고 인공눈물만 쓰다가 신부전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엇이든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단맛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과당은 암 전이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팀의 연구 결과 필요 이상의 과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암을 억제하는 몸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암 환자는 정상인과 대사가 많이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에너지원을 암세포가 가로채도록 시스템이 바뀌어 있는데요. 암 환자의 경우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자라는데 유리하도록 대사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과당을 만나면 그야말로 흡혈귀처럼 쭉쭉 빨아먹고 쑥쑥 자라게 되는데요. 정상세포는 암세포와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고 과당이 들어와도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더욱 암세포에 유리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과당을 만나면 신나서 과당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진 쥐에게 여러 가지 당을 먹이로 주고 얼마나 전해되는지 실험을 한 논문이 있는데요. 과당을 처리한 쥐에서 과당을 처리하는 효소 발현이 많이 되었고 그 결과 암전이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몸에 좋다고 과일, 꿀 섭취하는 것 바로 전이암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팀이 발표했던 논문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암 전이를 막기 위해 과당, 과다 섭취를 경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과일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일까요? 되도록이면 과당이 많은 단 과일보다는 덜 익은 바나나나 키위, 토마토와 같은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아침 공복인 상태에서 먹는 것이 낫고요. 아니면 식후 최소 2시간 이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디저트는 모두 잉여에너지와 염증, 당독소로 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과일 섭취하실 때는 충분한 물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신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적당한 활동이나 운동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으시거나 암투병을 하고 있으시다면 과일의 종류뿐 아니라 드시는 양 또한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뭐든지 안심하고 많이 먹어도 되는 먹거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맹신하는 순간 아무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